대구시가 군위군으로 옮겨가는 5개 국군부대 후적지를 대구 미래 100년을 이끌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기 위한 정부 첫 심의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안동댐 물에는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며 사업을 강력 반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던 5개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이전합니다. 부대 이전 뒤에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대구시는 의료와 금융, 교육, 첨단 산업 등으로 특화된 미래 신성장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위군으로 옮기는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대구시의 구상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5개 군부대 이전터를 의료, 국제금융, 교육, 첨단 산업 등으로 특화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와 제1미사일여단, 제50보병사단의 기부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2작전사령부가 떠나는 수성구 만천동 일원 1.27제곱킬로미터 부지는 병원 중심의 종합의료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의과, 치과, 간호대학과 연계해 의료 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 학, 연, 병원 종합의료 클러스터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의료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자리는 K2 공항 이전 부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로 조성됩니다. 또 연호지구 수성 알파시티와 연계해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이 도입된 도심 복합타운으로 만들 방침입니다. 방공포병학교와 제1미사일여단 자리에는 국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에듀파크가 조성됩니다. 외국 교육기관, 글로벌 명문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 명품 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제50 보병사단 이전터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시니어타운과 헬스케어 산업단지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9,52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8,238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13,407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이번 군부대 통합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통해서 도심 균형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군부대 통합 이전을 완료하며 2031년부터 2033년까지는 이전터 기반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심의를 하기 전 대구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일부 주민이 퇴장한 가운데 간담회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110km 길이의 도수 관로를 육로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총 1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는 방안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 대구 경북 등 11개 지자체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간담회의 성격이 정부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단순한 요식 행위라는 주장 등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면서 회의는 4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분위기를 들으시고 그 지자체로 돌아가셔서 그러한 분위기들을 반영한
어떤 지자체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방향을 설정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같이 초청을 한 것이지 결코 어떤 행정 요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가 열리기 전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댐 물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로 쓸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카드뮴, 납, 아연, 비소, 구리, 소은 이 중금속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20년 환경부에서 퇴적물 조사를 했을 때 전국 84개 호소 중에서 가장 나쁜 4등급이 나왔습니다.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대구시와 환경부에게는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110km나 떨어진 곳에서 강물을 끌어온다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그 관로공사를 위해서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국민절세를 쓰겠다는 것도 미친 짓이다. 또한 비용대 편입값이 0.57밖에 되지 않는 이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이 뻔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억지로 밀어넣어서 강행하려는 이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와 반대로 취수원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취수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맑은 물, 안전한 물을 먹고 싶은 250만 대구 시민의 간절함은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 다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약 77%가 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사의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달서구 제6선거구에서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남은 임기 1년 2개월 동안 송현 1, 2동, 볼리동과 본동을 대표할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자신이 적임자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3년 만에 다시 선거판에 돌아왔습니다. 기초의원에서 체급을 올려 대구시의회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만큼 더 낮은 자세로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정 활동 중에 이루지 못했던 도시철도 순환선 건설만큼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서대구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볼리, 죽전, 서부정류장까지 도시철도 순환선 꼭 이루어서 이 동네의 마지막 수건 사업을 꼭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는 5대와 6대 기초의원을 지냈고 8대와 9대 때 광역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최근까지 국회 보좌진 활동을 하며 얻은 중앙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볼리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고 학산공원은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송현 1, 2 볼리본동 지역 주민 여러분, 이번 대구시의원 재선거가 유일하게 이곳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김주범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을 앞세워 달서구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퇴근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민심을 들으며 친근한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입니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젊은 층에게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실 정치에 불만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대해 양당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와닿는 또 행동하는 젊음의 그런 정치로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싶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총성 없는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송현 1동과 2동, 볼리동과 본동을 이끌 대구시 의원의 중책이 어느 후보에게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송원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 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럿이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손은 7명의 미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의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하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럿이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들는데 같이 나눠서 하니 그래서 힘도 덜 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손은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한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단원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두 주택인데도 서로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곳은 분명 건축물은 하나인데 두 개 구에 걸쳐 있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기형적인 행정구역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불합리한 경계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해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 안에 나란히 서 있는 단독주택 두 채. 행정구역상 왼쪽은 남구, 오른쪽은 달서구입니다. 행정구역 경계가 골목이 아닌 주택과 주택 사이로 돼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받는 복지 서비스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2층 상가주택. 분명 지붕은 하나뿐인데 이 주택은 달서구 송현 1동과 남구 대명 11동 두 개 번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법정 경계도를 보면 두 행정구역의 경계는 정확히 이 상가주택을 가로질러 형성돼 있습니다. 전화를 내가 했어. 그래 세금도 달서구는 달서구대로 나오고 남구는 남구대로 나오고 이거 뭐 좀 안 좋다 하면서 내가 그냥 한타를 이래 합할 수가 없나 하니까 구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캐포더라. 행정구역 경계가 모호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 골목은 달서구 감삼동과 서구 중리동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골목 끝에서부터 주택 여러 채를 200여 미터 정도 가로지릅니다. 안방은 서구, 마당은 달서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한 아파트는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인데도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느 동은 서구, 어느 동은 달서구로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달서구에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자치구의 경계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 디자인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행정 또한 그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면 자치구간 협의를 통해 경계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현대 추상회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아일랜드 출신 화가 션 스컬리의 회고전이 국내 국공립미술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미술관에서 열립니다. 8순의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장의 작품 70여 점을 통해 현대 추상회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줄무늬와 격자 패턴, 단조로워 보이지만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색상의 변화를 통해 감성의 깊이가 전달됩니다. 종이와 나무, 금속 등 다양한 소재 위에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한 붓자국을 통해 무거운 질감과 역동적인 에너지가 표출됩니다. 현대 추상회화의 거장 션 스컬리 작품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대구미술관이 2025년 국제전 션 스컬리 수평과 수직을 통해 현대 추상회화의 대표적 작가 션 스컬리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션 스컬리라는 세계적인 추상회화의 거장이죠. 이 작가의 개인전이자 회고전입니다. 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가가 활동한 전 시대의 대표작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션 스컬리의 개인전이자 대규모 회고전이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가는 1945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으며 8순을 맞은 지금도 미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고 권위의 예술상인 터너상 후보에 2차례 오른 바 있고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세계 주요 미술관들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대표작 월 오브 라이트와 랜드라인 연작을 비롯한 회화, 드로잉, 조각품 등 73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구미술관 전시를 위해 제작한 대형 철조각 대구 스택과 풍부한 색채로 도색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쌓아 올린 38을 야외 전시장과 어미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상회화는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껴갈 수 없는 것이죠. 현대 추상의 가장 본연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화가가 션 스컬리여서 저희가 전시를 추진하게 됐고요. 현대 추상회화의 또 거장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미술의 양상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하나며 횟수와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은 월별 50명씩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구청이 이달부터 대구시 공공배달앱인 대구로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서구로데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구로데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운영하며 대구로에서 할인 쿠폰을 받으면 서구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건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구시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이동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동건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병원행정관리자협회 업무에 매진해온
구백림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대한병원 행정관리자협회는 1985년에 출범해 우리나라 병원 행정의 기틀을 만들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 2025년 제1기 토요 도서관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등학생 대상의 글쓰기 프로그램은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무료로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능인고등학교의 김영진 교사가 대구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제17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당선은 대구교총에서 최초로 교사 출신이 회장으로 선출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신임 회장은 앞으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구의회가 제256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폐회하며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구위생업소 지원 개정 조례를 비롯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결된 조례안은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구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 지정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표찰이 제공되며 맞춤형 물품과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찬성 측은 1994년 낙동강 패놀 유출 사고와 상류댐의 물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또 반대 측은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이 위험하고 이전 비용 2조 원으로 낙동강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건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 안전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서로 설득 없이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어디로든 결정된 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